이번 시간은요, 사무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 지난 시간에 보셨던 입주자, 또 뭐 건축물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리사무소 관리입니다. 이 관리사무소 관리, 이 관리사무소 관리를 사무관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 관리, 어떤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 보도록 하죠. 사무관리. 자, 관리사무소예요. 자, 관리사무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 그죠? 직원들. 또, 관리사무소에서 또 뭐 합니까? 그렇죠. 하자보수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문서를 발행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시험과 연관해서 학습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원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인사 관리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직원들이 인간적인 만족감을 갖는 상태를 인사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별 두지 않고 또 일정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위배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관련해서 인사 문제라든지 또 법률 관련된 노무 문제라든지 또 사회보험 관련된 보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결과적인 이제 사무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기에서 정리하셔야 될 부분 우선 이제 간단한 문서 쪽 문서 관리와 관련된 부분 또 두 번째 인사 관리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 노무 관리 그 다음에 보험 관리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무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통상 5문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자체 하나하나가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광범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 확정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실제 이 노무관리와 관련된 부분, 보험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 법령이 최소 5개 정도씩은 되니까 10개 이상의 법률과 또 방대한 이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어서 무턱대고 접근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서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냐면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기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존기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요. 우리 입주자 관리나 총 앞에 이제 보셨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는 많은 법령의 내용이어서 이거를 뭐 체계를 잡고 틀을 잡고 이렇게 하면 한 10년 걸립니다. 뭐 공인 노무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역으로 자주 출제됐던 부분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접근해서 그 부분을 거꾸로 이제 뭐 우리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또 바꿔 얘기하면. 그죠? 왜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출제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정리해야 돼. 이러니까 양도 많고 좀 힘들 수가 있죠. 뭐, 여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워낙 광범위해서. 자, 그래서 이 보존기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5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건 뭐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이제 두루 출제가 잘 됩니다. 이거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두 번째 인사관리는 이론이에요. 이론. 뭐, 조직구조 이론이라든지, 이제 이론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가장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적인 만족감이죠. 만족감. 그래서 이제 이 인간적인 만족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만족감을 갖는 이 동기는 어떤 게 있느냐? 뭐 동기부여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평가를 해서 뭐 우리가 뭐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럼 근무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뭐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하고 뭐 교육 배치 승진 뭐 모집부터 뭐 마지막 해고 혹은 그 퇴직까지 뭐 전반적인 부분에 다 이게 인간적인 만족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정말 방대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이건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학습해서 접근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론적으로 하고 다만 인간적인 만족감과 관련된 근본적인 것들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만족스럽냐 그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 언제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죠. 월급 많이 주고 그죠? 또 푹 쉬라 그러고 휴가도 많이 주고 또 그렇죠? 청년까지 무탈하게 다니면 만족스럽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임금이나 휴가, 해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만족감의 틀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 이건 이제 노무관리의 근로와 관련된 기준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요 내용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이제 매해 출제가 되고 그 중에 매해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출제되고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미리 예측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 근로기준법 이외의 법령도 많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 또 최저임금법, 또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 뭐 지금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도 4가지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의 내용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 자, 보험관리와 관련해서는 요즘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뭐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언제부터 용어가 사회보험 이렇게요. 이제 모든 사업장 다 가입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할 것이냐. 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잘 출제가 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이걸 이제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그러한 업무상 재해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 급여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험 급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겨울에 순찰을 돌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소장님 이제 면회도 가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무자에게 장애나 또 이 병원비, 요양급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따 오시는 건 전혀 다르다. 뭐 관련해서 이 인간적인 만족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관련하는 데 있어서 이 보험급여는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무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워낙 실무라는 과목이 뭐 어떤 기본 위에 뭐 이렇게 토대를 얹고 거기에 확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는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습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범위가 잡혔다 그래서 암기 위주로 하진 않습니다. 왜 이런 법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왜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덜 피곤한 과목이 될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 사실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 1차 과목에 이제 온통 신경이 갑니다. 회계, 민법, 시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요. 뭐, 아무튼 초기에 뭐 여러분들 2차 이렇게 동차 목표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틀은 잡고 계셔야 나중에 1차 합격하시고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푸시를 해서 2차 이제 자연스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외워봐야 뭐 1차 이제 회계 좀 문제 풀다 보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 왜, 뭐 이런 거 위주로 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35페이지, 그래서 35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무관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뭐 이론적인 개념들이에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거기 이제 36페이지에 문서관리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서의 보존 기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년짜리 2개, 3년짜리 4개. 뭐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조금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5년짜리는 2개가 하나는 관, 하나는 퇴. 그래서 관리비 관련된 서류, 퇴직급여 관련된 서류가 그래요.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입니다. 예, 그리고 3년 보존 문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왜 3년 보존하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 3년 보존하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2년 보존해라, 3년 보존해라 그러면 3년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2년보다? 그죠?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 4가지는 이것보다도 더 오래 보존하라고 하느냐? 중요하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 약자,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근로자, 어린이, 남녀 고용 평등, 하수도,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4가지를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우리 그 교재 순서대로 보면 하수도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드시는 물 있잖아요. 수도 이렇게 수도꼭지 열면 물 나오잖아요. 물론 뭐 그걸 이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끓여 드시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좋아요. 그 뭐 드시는 물이잖아요. 이 드시는 물과 여러분들이 이제 샤워를 하거나 뭐 손을 씻거나 하면 버려지는 물이 있죠. 그럼 이 2가지 물이 있어요. 그죠? 드시는 물과 버려지는 물. 어느 게 중요하냐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러냐면 드시는 물이라 그래요. 먹는 물, 드시는 물. 네. 그 먹는 물 쪽에 관련된 근거 법령은 수도법이고요. 버려지는 물, 요거 관련된 근거는 하수도법이. 다 이제 드시는 물이 중요하죠. 나는 소중하니까, 그죠? 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야, 그죠? 내가 안 아파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드시는 물은 누군가 버린 물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수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채수를 해서 그 취수원에서 채수를 해낸 물을 갖다가 정화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취수원으로 들어온 물은 그 상위 어디선가 버려진 물이죠. 물론 우수도 있고 하지만 버려진 물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버려진 물은 누군가 또 드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버려진 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한 방수 수질 측정 기록. 이게 이제 상수도라면 2년에 먹는 물은, 근데 이건 이제 3년입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됐고, 두 번째 근로자. 뭐 이건 뭐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사용자보다는 근로자가 훨씬 더 그죠? 약자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근로기준 법령상에 이렇게 뭐 근로자 명부 또 관계 중요서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3년. 그 다음에 성인 아니고 어린이, 뭐 이것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어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그 법률 자체가 중요하죠. 그죠? 남녀고용평등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3년이에요. 나머지 뭐 승강기, 가스, 소방, 뭐 일반적인 서류들 있잖아요. 점검기록 이런 거 다 2년입니다. 물론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재해보상 관련된 서류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요 4가지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3년 보존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봤고요. 뭐 18회 문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또 언급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 관리와 관련된 부분 볼게요. 이건 뭐 이 방대한 이론이라서 인사 관리는 뭐 다행히 학부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뭐 경영 쪽에 하신 분들은 뭐 조직 구조나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매슬로우의 5단계, 6-5단계설이나 뭐 이런 내용들, 뭐 근무성적 평가, 뭐 서열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언뜻 생각이 좀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범위이긴 한데요. 잘 출제되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은 워낙 방대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이제 노무관리에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주로 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틀은 임금휴가 해고예요. 그리고 이 시험도 실제 이제 여기 범위 내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하실 때는 이 근로기준법령에 기본적으로 항상 법률을 공부하실 때는 용어입니다. 맨 먼저 용어. 물론 요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적용이죠. 사실은 적용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 적용도 매우 중요한 게 실제 내용은 다 잘 아는데 엉뚱한 데 적용을 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적용하고 4명 이하인 경우도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용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근로기준법상 이제 용어 이야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요.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자란, 사용자란, 근로란, 근로계약이란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근로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 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무엇은 안 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자라고 해요. 예. 자, 이렇게 내용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임금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임금과 관련해서 또 근로와 관련해서 근로계약. 계약과 임금과 관련해서 임금의 종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려면 뭐 기본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근로계약은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근로계약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대등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대등하겠습니까? 사용자가 뭐 이야기할 때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뭐 솔직히 자기 회사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반드시 교부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그 현장,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참 뭐 이게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나중에 부당하게 처우를 한다든지 할 때 근거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나서 이제 근로자를 좀 보호를 하죠. 그리고 이 근로계약 기간이 혹시 있으면 이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통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죠. 2년 범위 내에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균 통상임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이제 그 내용상 보시면 일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떠냐?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그 시세할 때 3개월 것만 봅니다. 최근 3개월 것만 딱 보고 잘 나갔네. 그럼 많이 주는 거고요. 못 나갔네. 그럼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평균임금.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통상임금보다 적은 평균임금은 버려버려요.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기본 내용에서 좀 더 보기로 하고 그 의미만을 좀 파악을 합니다.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약정금액이에요. 얼마로 약정했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근로계약 이야기는 좀 살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인 임금은 보셨고, 이제 휴가와 해고, 보실 텐데, 해고 보시도록 하죠, 해고. 해고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나는 해고예고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이제 고용 조정 혹은 정리 해고, 뭐 집단적 해고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해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정 절차에 의한 해고를 이제 해고고, 그 해고 관련해서는 이제 예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물론 해고 사유가 있어도 바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30일 전에 얘기하라는 거, 아니면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근로자는요, 이제 요 해고를 떠나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또 뭐 이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휴업을 했다든지 출산 전후 휴가로 휴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근로자의 잘못 없이도 해고가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정확해야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인 요건에 보면 이게 실제로 뭐 진짜 경영상 어려우냐 이런 부분도 보죠. 실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느냐, 또 어떻게 이 경영상 어려움을 회피를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그 회피한 그런 사용자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어쨌든 뭐 해도 안 돼서 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50일 전까지 그래서 대표한테 또 통보를 하고 뭐 이런 절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갖춰져야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고가 결정이 되든 아니면 법정 해고 어떤 위원회 인사위원회 해고가 결정이 되든 해고가 결정이 되면 다 포함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해고를 해야 돼요.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대신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가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해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수습 근로자다. 이런 경우는 시행규칙에서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니까 뭐 3개월 이내인 자는 이걸 안 해도 되고 뭐 일정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 본 과정에 들어가면 다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정리하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하고 이런 범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해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요즘 이제 뭐 18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즘 시험의 추세는 뭐냐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해고가 부당 해고다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를 해줄 것이냐. 부당 해고 등이 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를 가는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가지고 어떤 결정이 나오겠죠. 그 결정에 불복한다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재심 결과에 또 불복을 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뭐 여기는 3개월, 뭐 여기는 10일, 여기 뭐 15일에 뭐 제척 기간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행강제금 제도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추세상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이 되고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가장 시험에 잘 출제되는 40페이지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42페이지 이행 강제금 이 부분 돼 있고,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임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이러한 부분들도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또 법률들, 이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얼마다라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를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47페이지를 보시면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험의 추세는 근로자의 일정 권리, 이런 거 회복, 또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를 할 거냐, 구제 절차, 이런 게 이제 많이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이 최저임금이 얼마다라고 결정이 되면 왜 이걸 얼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7페이지 보시면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라고 해서 적용받는 사용자는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또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뭘 알려주느냐 그러니까 네 가지를 알려주라 그럽니다. 최저 임금액이 얼마다, 또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이 얼마다.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요거 좀 이해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또 근로자의 범위나 효력 발생 연월일,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걸 알려줘야 되는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요, 그러면 뭐 어떤 임금이 포함되고 어떤 임금이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와 포함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할게요. 정기적으로 받는 건 포함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받는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던 거 이번 달에 안 알려준다, 그 사람 모르겠어요? 자격상 매달 받는데 이번 달에 없어. 금방 알죠.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건 뭐냐면 간헐적으로 주는 거예요. 늘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줘도 이게 안 줘서 안 주는 건지 줘서 안 주는 건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그럼 뭘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미화, 특히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미화 경비직 이쪽인데요. 뭐 미화원이 있습니다. 근데 급여가 얼마가 보니까 최저임금이 100원이에요. 근데 이번 달 급여를 1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이상 받았죠? 이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면 3년 이하 이제 2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됐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110원 속에 뭐가 들었냐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 임금이 여기에 20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간헐적으로 받는 이게 뭐였냐면 이 미화원이 이때 결혼을 해서 결혼수당을 20원을 받은 게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결혼을 정기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간헐적, 이것도 그런데 아무튼. 결혼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0원은 여기서 빼야 되죠.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그러면 최저임금 계산으로 보면 90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100원보다 10원이 적게 받아진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근로자 입장에서 적게 받았다라고 쉽게 알 수 있으려면 이거는 절대 포함해서는 안 돼. 임금이 110원인데 20원은 여기 포함되면 안 돼라고 어떻게 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이제 퇴직급여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퇴직금도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이것도 용어에서 쉽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여기 뭐 법률의 양이 이제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입문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왜 이제 우리 관리실무 관련해서 필요한지 이제 사례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 이제 근로자의 구성을 보면 꼭 이게 성별이 다르다 그래서 성희롱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별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고용평등 쪽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된 부분, 또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려면, 그렇죠. 다 왜 회사를 그만두느냐? 애 키워야 돼. 육아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뒀다. 이런 근로자는 만 1년간은 이렇게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반드시 근로자는 해줘야 돼요.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회사에 가지 않고도 휴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1년 동안 회사에 안 갔는데 회사가 움직인다 그러면 근로자가 걱정할 수가 있어요. 나 없이 회사가 돌아가? 야, 이거 내가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 그게 뭐가 있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1년이죠. 그 기간 동안 가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대신 근로시간을 좀 짧게 하는 거죠. 주당 15시간에서 3시간 이하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그러고 이건 근로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56페이지에 이렇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노동조합이 뭐냐라는 부분, 그죠?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죠?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사회적 지향상 도모 목적으로 만든 것이 노동조합이에요. 뭐 이거 이제 시군구에 이렇게 설립 신고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다 사실은 체크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됐던 부분 위주로 역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당 노동 행위예요. 그죠? 이 부당 노동 행위가 있을 때 구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좀 보시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하면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좀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이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령에서 노동관계 조정 법령에서도 이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것을 정하고 부당 노동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구제와 관련된 제척 기관과 구제 기관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 있는 노동위원회 중로의 행정소송 또 여기 있는 제척기관 이런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거기 63페이지 구제 절차에 구제 신청 또 재심 신청 또 행정소송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 구제와 관련된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주의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관리 부분을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이제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이제 보험 쪽이나 이쪽은 이제 크게 이제 워낙 또 지역적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고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미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외워. 왜라는 부분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한 분야, 이제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